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어제 한 대행의 담화 내용과 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은 여야의 합의가 먼저니까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근데 그걸 대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권도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원칙적으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좀 안정적으로 선별적으로 대행하라 그런 얘기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한덕수 대행이 좀 임명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류했잖아요. 예. 임명 거부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현재 그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성명에서 얘기했지만 담화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야당은 임명하라고 다그치고 있고 예. 여당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또 지금 묵박지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편을 들지 어떻게 해도 지금 어느 편을 든다고 지금 한쪽에서는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처지고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임명 보류지 임명 거부가 아니니까 예.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조금 여야가 한 번 정도 만나서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조금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네, 지금 어찌됐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요. 오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지금 정족수 논란 자체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주당도 불안하죠. 예.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국민에 대한 걱정인 거죠.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고 예.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치고 국정이 불안정하고 대외적인 여건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는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위헌성이거나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예. 헌법재판소를 6명에서 9명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헌법재판 기능을 원칙으로 되돌려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상화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나 권순일 대법관이나 또는 김동연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듯이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사법부인 헌법재판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헌법 기능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럽죠. 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요. 저희가 방금 화면으로 나간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탄핵안에 권한대행 시절의 일과 총리 시절의 일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 표결에 들어갔을 때 정족수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냐, 151명 이상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탄핵안 발의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섣부른 그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우선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다 그치고 있잖아요. 예.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떤 권한에서 하는 겁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탄핵안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발의했어요.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적시하면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지금 총리로서 151석이면 된다. 탄핵안 가결에. 라는 얘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또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기준이 200석 이상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걸 의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탄핵안에서 봤지만 총리 시절 위헌 위법 사항, 권한대행 시절 위헌 위법 사항라고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유리하다고 만약에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리한 200석 이상이 적용돼야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혼란이 있으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이 문제를 오늘 본회의 열어서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원식 의장은 단순히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고 만에 하나 오늘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190석 정도로 통과가 됐는데 인지됐는데 그걸 통과됐다고 가결이라고 만약 두드렸다 방망이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권한대행 측에서는 좋다 그럼 총리는 안 하겠다 국무총리 했으니까 국무총리로 예. 총리는 안 하겠다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 계속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건 200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과반수밖에 안 넘었기 때문에 아예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끄집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런 대혼란이 오니까 아까 우리 잠깐 화면에서 봤지만 외국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오늘 당장 탄핵안 표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를 주고 여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151석으로 표결에 붙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오늘 151석의 표결로 예. 표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리고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어제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민주당이 시간을 갖자. 그리고 또 합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탄핵하자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어제 한덕수 대행이 너무 명확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은 여야 합의 전에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표결을 통해서 왔는데 이걸 거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헌법의 해석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151석이고 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석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명이라고 표결 기준이 있는데 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원식 의장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1차적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은 권한쟁의를 심판하겠지만 이것도 결국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의 권한이 직무가 정지돼 버리면 또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효력을 정지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대외 시인도 추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 1차적인 판단 기준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느냐를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는 판단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네. 지금 다음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여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독주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경제 파괴 집단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하는 1인 3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상황에서 오 의장이 좀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게 뭐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오 의장 일단은 뭐 표결한 다음에 가결인지 부결인지 선포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걸 일차적 판단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진행 권한이 있는 거죠. 네. 국회에서. 그런데 만약에 151석만 넘어서 200석이 안 돼서 가결을 선포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 측에서 권한대행 측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니 대혼란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과가 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또 대행해야 된다. 권한대행에 대행이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것은 의결로서 정당한 의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총리 자격은 상실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은 있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입니까? 아까 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 원수를 2번이나 연속 탄핵하는 며칠 사이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대한민국의 모습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 신인도 국정마비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비상겸 선포해서 이렇게 국회가 해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한국이 민주주의가 훼손됐지만 회복력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이거 찬사를 했는데 일종의 이런 일이 계속되면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역임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또다시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 입장은 또다시 탄핵할 수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맞는다? 이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고민을 할 겁니다. 이게 국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국 면죄부를 주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그냥 묵인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기능은 회복시켜야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차피 헌법재판관 2분이 4월 18일이면 또 임기 만료로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뭐 헌법재판관 4인이면 아예 헌법재판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저는 가처분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추가 3인이 선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굉장히 빨리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죠. 어제 뭐 김영대 재판관도 얘기했지만 원래 한쪽에서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예. 기일을 다시 잡을 것이다.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다음 주라든지 이렇게 한 주 수년해서 아마 다시 기일을 잡을 건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한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이것도 당당하게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수사야 좀 다른 얘기지만 이 탄핵 심판에서는 다 녹화해서 다음에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전 뭐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헌재에서 정한 절차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당연한 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 건가요?
동시에 진행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가장 중요한 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가장 불안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보수 잠룡 등의 행보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장이 있었는데 장돌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큰 요구 또 책임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깊고요.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선 출마하겠어 조기 대선을 전제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리되고 당이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 안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소리 들어본 이 세 분 중에 차기 대선 후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처럼 나가겠죠. 뭐 예. 다 되게 뭐 이른바 대선 주자급으로 인정받는 분들이니까. 예. 근데 홍 시장 얘기는 그 유승민 의원 얘기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당 대통령 후보가 본인들 속한 당 소속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해서 아직 헌법재판도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겠지만 질문도 대답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든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마치 뭐 당연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내가 좀 나갈 것이라는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경솔한 거 아닌가. 예.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나치게 경솔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없는 국민의힘이 정말 좀 길 잃은 당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오히려 한동훈 대표 때는 그래도 뭔가 옳은 말을 하고 당이 올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홍준표 시장의 이런 언행들은 저는 굉장히 가벼워 보인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있어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탄핵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나는 장 섰으니까 장돌백이다. 나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 위선적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의 탄핵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행동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세훈, 유승민과 같은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탄핵 심리 시작과 맞물려서 조기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되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나와주기를 많은 국민들도 바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